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유시민 작가님의 이 말에 대해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예. 지금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예,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걸 하려고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저도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사실들만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관심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말을 못 하겠고요. 그냥 드러난 현상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재명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심리로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지금 걷는 걸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그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이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현재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길을 계속 가면 왜 망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모두 이재명을 싫어하고 아직도 싫어합니다. 부끄럽지만 한때 저도 기성 언론을 믿고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직접 이재명 관련 판결문을 조사해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대놓고 증거는 없지만 검찰 경력상으로 봐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이런 개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까? 그 후 이재명의 인생사를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많은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언론 프레임을 믿었다는 부끄러운 느낌, 그의 소년공 생활 이야기에 뭉클한 느낌, 세월호 영상의 화끈함,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 정치에 전혀 관심 없던 제가 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노무현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겨우 피습 사건 때 겨우 1mm의 차이로 지금 살아있고 지금까지 계속 언론 또 검찰 모든 기득 세력이 그와 그의 가족을 정말로 집요하게 괴롭혀왔다는 걸 우리는 지켜봤죠. 이것을 모두 보면서 민주당 지지층은 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이 이러한 거대한 일들을 겪어서 지금 현재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수모를 겪고 나서도 계속 정치판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그와 그의 가족을 이렇게나 괴롭혔는데 저 같아서는 더럽고 치사하고 또는 두려워서 못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머지 인생은 하늘에서 주어진 기회다.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 이런 비슷한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진 않아요. 자기 살려고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 주고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 이런 말은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제 생각과는 달리 정말로 보안 수사권이 국민들에게 이득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반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반 사람이었다면 검찰에게 그렇게 당하고서는 복수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지자들은 이런 부분을 보고 이재명을 찍었어요. 아니 설마 이렇게 당하고도 검찰 개혁을 안 하겠어? 설마.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미 나는 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극심한 실용주의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문조털레이와 같은 조롱을 저는 그냥 방관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일베 문화는 이미 자리 잡혔고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조롱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이재명 범죄자, 민주당 빨갱이, 전에 그래서 그 경쟁 관련 발언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그럼 문제털리우 팀도 상대 조롱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아닐지 솔직히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그 발언은 유시민 작가에 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유시민 작가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하는 게, 아니 그럼 직접 와서 했으면 됐지 왜 밖에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해? 라는 심리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를 물론 비전문가로서 분석했는데 또한 또 비전문가로서 왜 이 길이 틀렸는지 유시민 작가가 말한 파멸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지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에게 진심을 보이고 공통적으로 국민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들은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 기득 세력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당신을 그냥 호구로 보고 호구로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생각은 아마 뭐 내가 그냥 아부바 좀 치고 좀 일만 조금만 하면 뭐 한 자리 해먹겠지, 그리고 나중에 쳐내면 되잖아,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만난 조갑제는 심지어 이미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정말 그들이 당신을 동등한 인물로 볼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신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것을 직접 보고 그것에 대해서 글까지 썼으면서, 그러면 그걸 보고 배웠어야지 왜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외연 확장 또는 구조적 다수, 이런 건 이래서 분명히 실패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정말로 그들이 같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흩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마음이 아픈데 민주당원들도 이제는 솔직히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이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국회의원들 계엄 당시 실제로 고문 살해 당할 뻔 했잖아요. 노상원 수첩 우리가 다 봤잖아요. 민주당원들이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배신을 한다? 약속했던 검찰개혁 안 한다? 뭐 그것 김민석 당대표 만들었는데 그것 참 당에서 말이 참 많네? 이러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김민석 당대표 되고 당 분열되고 이러면 총선, 대선 다 패배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도 본인이 개입해서 픽하면서 그런 픽한 인사들 다 지고 그랬는데 왜 정청래 탓을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밥도 한번 먹지 않고 같이? 이 시나리오대로 국힘이 대선을 이기면 또 계엄 못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솔직히 그때 되면은 우리 민주당원들도 너무 지치고 힘이 빠져서 막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면 바로 독재국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유시민 작가께서 언급한 파멸 시나리오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당신이 얘기했듯이 당신은 도구예요.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룰 수 없다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